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를 통해 과학과 윤리의 딜레마를 아인슈타인의 시각으로 심층적으로 탐구해봅니다. 2023년 개봉한 이 영화는 원자폭탄 개발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삶을 중심으로 과학의 진보가 가져온 파괴력과 그로 인한 윤리적 책임을 다룹니다.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원자폭탄 개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그 결과를 깊이 반성했죠. 이 영상에서는 오펜하이머의 선택과 아인슈타인의 관점을 비교하며 과학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책임의 경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긴 여정이니 차분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섹션 1. 오펜하이머와 원자폭탄의 역사적 맥락.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과학의 전쟁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연합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이게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이 프로젝트의 과학적 리더로 그의 천재적인 물리학 지식과 리더십이 원자폭탄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1942년부터 시작된 연구는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트리니티 실험으로 첫 성공을 거두었어요. 폭발력은 상상 이상이었고 오펜하이머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됐다는 구절을 떠올리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히로시마에서는 약 14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약 7만 명이 즉시 사망했으며 방사능 영향으로 이후 수십만 명이 고통받았죠. 이 사건은 전쟁을 끝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윤리적 논란을 낳았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초기엔 국가적 책임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폭탄이 민간인을 학살한 현실에 점차 괴로워했어요. 그는 과학자로서의 역할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과학의 진보는 언제나 긍정적인가? 아니면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는가? 섹션 2. 오펜하이머 속 과학과 윤리의 갈등. 오펜하이머 영화는 오펜하이머의 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원자폭탄 개발을 통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나치의 패배가 임박했지만 일본의 저항이 계속되자 미국은 빠른 종전을 위해 극단적 결정을 내렸죠. 오펜하이머는 이 과정에서 과학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폭탄 투하 후 그의 마음은 뒤흔들렸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트리니티 실험 성공 후 환희를 느끼지만 히로시마 폭발 소식을 듣고 침묵 속에 빠져들어요. 우리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대사는 그의 후회와 자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과학자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오펜하이머는 과학자로서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었지만 그 결과가 인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죠. 그는 초기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학의 경계를 확장했지만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윤리적 책임을 잊었다고 회상했어요. 영화는 오펜하이머가 군사적 압박과 개인적 신념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생생히 그리며 과학이 단순한 지식 추구를 넘어선 힘을 가질 때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학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오펜하이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학자에게 던져지는 보편적 딜레마예요. 섹션 3. 아인슈타인의 관점과 과학적 윤리. 아인슈타인은 오펜하이머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1905년 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EMC 어가다 공식은 핵에너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죠. 하지만 그는 실험실에서 폭탄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요. 1939년 나치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우려한 아인슈타인은 동료 과학자 레오 실라드와 함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시작을 촉발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이후 이를 깊이 후회했어요. 그 편지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은 그의 양심의 가책을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가 단순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는
과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과학자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는 원자폭탄이 개발된 후 평화주의자로 변하며 핵무기 사용 반대 운동에 앞장섰어요. 1946년 그는 과학은 인류를 위한 도구여야 하며 파괴가 아닌 창조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죠.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오펜하이머의 선택을 보면 그는 과학적 진보를 위해 윤리적 경계를 넘은 것에 비판적이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와 사회가 협력해 기술의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봤어요. 오펜하이머가 군사적 압박에 휘둘렸다면 아인슈타인은 그 압박 속에서도 윤리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었을 거예요. 이 차이는 두 사람의 철학적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섹션 4. 현대과학과 윤리의 딜레마.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과거에 그치지 않아요. 2023년 기준 현대과학은 AI, 유전자 편집, 양자 컴퓨팅 등 새로운 경계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보는 윤리적 논란을 동반해요. 예를 들어 CRISPR 기술은 유전병 치료에 혁명을 가져왔지만 디자이너 베이비, 제작 가능성으로 인한 생명윤리 문제가 제기됩니다. 2020년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가 유전자 편집 아기를 탄생시켰다는 사건은 전 세계적 논란을 일으켰죠. 이는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 개발과 비슷한 맥락에서 과학이 윤리적 경계를 넘었을 때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중국에서 소수민족 억압에 사용되며 인권 문제가 부각됐어요. 또한 자율무기 시스템의 개발은 살인 로봇, 논란을 낳았죠. 이는 과학이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했을 거예요. 현대과학은 오펜하이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공적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섹션 5. 사례 연구, 과학 윤리의 실질적 적용. 현대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2018년 스위스 제네바의 CERN 연구소는 입자 가속기를 통해 우주 기원을 탐구했어요. 이 실험은 과학적 진보를 가져왔지만 블랙홀 생성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낳았죠. 일부 과학자는 이를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 개발에 비유하며 실험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결국 국제적 협의와 안전 프로토콜이 마련됐지만 이는 과학자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21년 페이스북의 AI 윤리 논란입니다.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게는 알고리즘이 증오 발언을 증폭시킨다고 폭로했죠. 이는 기술 개발자가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면 사회적 해악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현대 AI 개발자들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섹션 6. 철학적 반성, 과학과 인간성. 과학과 윤리의 딜레마는 궁극적으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인간의 이성을 확장하지만 그 사용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에 달렸다고 봤어요. 그는 과학은 중립적이지만 과학자가 그것을 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오펜하이머는 과학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 했지만 그 결과가 인류를 해친 현실에 직면하며 인간성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도 연결돼요. 아렌트는 나치 전범들이 단순히 명령을 따랐다는 변명을 비판했죠. 오펜하이머도 군사적 명령에 따라 폭탄을 개발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 책임을 회피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과학자가 주체적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섹션 7. 미래를 위한 제안. 과학과 윤리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과학자와 사회가 협력하는 제도적 틀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유엔은 2019년 자율무기 시스템 금지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둘째, 교육을 통해 과학자들에게 윤리적 사고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 미국 대학의 70%가 에스템학과에 윤리 과목을 도입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해요. 셋째, 시민의 참여가 필수예요. 과학기술의 영향은 모두에게 미치므로 공적 논의가 활발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은 대중의 손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고 했죠. 오펜하이머의 실수는 개인적 결정이 사회적 파국으로 이어졌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래 과학은 이런 교훈을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 사유의 계기, 오펜하이머는 과학의 힘과 그로 인한 책임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자는 지식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인류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해요. 오펜하이머의 원자폭탄은 승리를 가져왔지만 그 대가는 인류의 양심을 괴롭히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현대 AI, 유전자 편집, 자율무기 등은 또 다른 오펜하이머를 만들지 않으려면 아인슈타인의 경고를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은 과학과 윤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